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몇 달 전에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. 냉동기 관련해서. 근데 그 댓글 같은 게 다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영상을 찍으려는 건데, 그분이 주신 그 질문 내용은 카 에어컨에서 혼합냉매 R410A를 사용하시는 분인데, R410을 사용하시면서 이거 쓰다 보면은 액체로 주입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남는 냉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용기 안에 있는 그 냉매. 이거를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? 아니면은 끝까지 사용해도 됩니까? 라는 질문이었는데, 일단은 이게 뭐지?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,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끝까지 사용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고 끝까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끝까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경우는 걔네들만 모아가지고 충진 작업을 한다는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요. 이제 그 남은 걸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충진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거의. 이건 이제 그 설계 마진 같은 걸 이제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, 일단은 이 설명을 이제 부가적인 이유를 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R410A로 이제 설계된 그런 냉동기가 됐든 무슨 뭐 이런 가정용 에어컨이 있다고 치면은, 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증발 온도를 최저 증발 압력이랑 온도를 뭐 0.8메가로 봤을 때, 이때 가스 밀도가 한 30.67 kg per 그 입방미터 정도 되거든요. 세제곱미터거든요. 이제 얘를 가지고 컴프레서 이제 볼륨을 이제 설계를 합니다. 얘를 소화할 수 있는 컴프레서 이제 타입을 정하든지 뭐 그걸 이제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죠. 근데 여기 보시면은 R32 같은 경우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밀도가 작습니다. 밀도가 작다라는 말은 뭐냐면은, 만약에 R410A라는 압축기에다가 이제 100% R32의 냉매를 주입해가지고 운전을 했다고 할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, 뭐 냉동력을 뭐 한 10kW 뭐 이 정도 발휘를 해야 되는데, R32 같은 경우를 넣어버리면은 냉매상의 성능은 좋아요. 여기 보시면은 잠열량으로 대충 판단할 수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 한 315 정도의 차이로 1kg당 315 정도의 그 킬로줄 그 성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. 근데 R125 같은 경우는 뭐 130 정도밖에 발휘를 못하죠. 그러다 보니까 R32가 압도적으로 냉동력 차원에서 좋긴 한데, 컴프레서가 작아버리니까 이 볼륨을 소화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전부 이걸로 넣어버리면. 근데 이제 R125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넣어버리면은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여유예요. 근데 열교환기에서 이제 뭐지 외부 부하를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은, 이거 같은 경우는 잠열량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발휘를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런 냉동 사이클 같은 걸 이렇게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 보통 이제 고려해가지고 컴프레서 용량 정하고 열교환기 뭐 부하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계산하고 그러는데,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, 그 조그마한 용기에 남아있는 그런 R32 이게 충진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극단적으로, 이건 이제 제가 가스로 주입했을 경우에 변화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, 이제 두 번째 그 항목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R32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. 이렇게 충진을 하다 보면은 가스 상태로 이제 R32가 대부분 남게 돼요. 근데 그 정도 양을 사용하시는 거에는 특별히 기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뭐 기계 결함을 일으킨다거나 냉동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거나 전혀 없어요. 그게 왜 이게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, 컴프레서를 이렇게 설계할 때 뭐지 냉동 능력 뭐 10kW다. 그 순환량이 이제 뭐 한 뭐 500 정도의 볼륨을 소화할 수 있는 컴프레서를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, 500이 아니라 실제 컴프레서는 뭐 600이 됐든 550이 됐든 훨씬 더 큰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을 이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, 보통 이게 이제 설계 기본이에요. 이제 설계 마진을 항상 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,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는 열교환기가 됐든 컴프레서가 됐든 떤 장치가 됐든 약간 좀 크게 사이징을 해요.
그렇기 때문에 그래 남은 이런 냉매들을 R32를 실제로 다음 장치에 이렇게 주입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액체를 주입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제 그 문제가 된다고 했던 거는 R32 남은 용기들만 전부 다 남겨놓고 이제 그거를 한 번에 주입한다고 했을 경우는 이제 거의 다 90% 이상 이제 R32 냉매가 되면은 컴프레서가 이제 소화를 못 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냉동 능력이 엄청나게 저하되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잘 구분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태클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은데 뭐 그런 논리예요. 이제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혼합 냉매를 이 410A를 가스로 충전하는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거는 방금 좀 말씀드렸는데 가스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이걸 그래프로 좀 나타냈어요. 이걸 충진 횟수로 이렇게 했습니다. 충진 횟수로 해놓고 이 충진 횟수가 의미하는 거는 한번 가스를 충전할 때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. 근데 이걸 좀 알기 쉽게 제가 충진 횟수 개념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나열했어요. 초반에 뭐 100kg의 이제 뭐 보온배를 가지고 초반에 이제 초기 세팅에서는 50%, 50% 이렇게 반반 돼 있잖아요. 얘를 이제 한번 잠깐만 새가 똥을 싸가지고 이 충진을 한번 하게 되면은 초반에 13.7 그 다음에 R125가 23.5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점점 이제 R25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R32의 비율이 이제 적어지죠.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남아있는 냉매양을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R32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냉동기 안으로 들어가는 냉매양은 R25가 많아진다는 그 말이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R125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성능이 안 나오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냉방 효과가 저감됩니다. 성능이 안 나와요. 근데 기계적인 결함은 발생하지 않아요. 뭐 냉동기 오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압력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낫고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. 다만 냉동 성능이 안 나온다는 것 뿐이죠.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. 혹시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든 아니면 다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